아, 이걸 들어봐. 이게 편한데. 이거 좀 해주세요. 이쪽 거 좀 해주시죠. 이게 편한데. 예, 이걸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예. 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되시면 중심을 잡고 네. 정말 이 어려운 경제를 헤쳐나가는데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평생을 그 경제부처의 공무원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가져오신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정책 방향 이런 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한 그런 거하고 얼마나 이렇게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오랫동안 경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생각과 철학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네. 꽤 많은 그 철학과 이 골격에 대해서는 거기에 일치한다. 제가 맞춘 것이 네. 아니라 네. 일치한 점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네. 좀 어드저스를 해야 됐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짧게 묻고 네, 짧게 죄송합니다. 예, 답변해 주시면 이 후보자가 경제부총리로서 우리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게 많잖아요. 네. 그거를 100%다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가능하면 국민과 약속을 지키려고 애는 예. 쓰겠지만 예. 공약의 우선순위라든지 또는 공약 간의 정합성분을 봐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의 공약 중에 경제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저는 이렇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늘 후보자 모두 발언 중에 소득 주도 성장이란 말도 없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만들겠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적극적인 노동정책, 고용창출, 또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혁신성장이라. 혁신성장의 말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굉장히 반갑습니다만은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이게 성장의 해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소득 중심 성장은 소득주도 성장. 소득 주도 예. 성장은 저는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난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수요 측면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소득이나 임금을 높여서 내수를 진작해서 하는 수요적인 측면이고 공급적인 측면에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혁신 경제와 그래서 이게 같아 이제 있는 예, 얘기죠.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후보자께서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굉장히 강조해왔던 말인데 그 말을 굳이 모두 발언에 빼고 혁신성장이란 말을 집어넣은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가운데 이게 후보자의 소신인지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 해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건지 의원이 그런 그건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예. 생각하는 경제 정책의 어떤 비전과 모토는 사람 중심의 예. 지속 성장 경제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소득 주도 성장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중요한 축이긴 하지만 또한 축으로서는 혁신 성장 문제들 예. 여기 구조개혁 문제라든지 예, 그거는 제가 생산성 굉장히 문제 반갑고요. 이건 같이 들어가서 받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정책을 꼭 좀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추경에 아까 작용을 역할을 좀 하셨다는데요. 추경 편성에. 의원님 역할이라기보다는 네 말씀하시죠. 예, 근데 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이제 후보자께서 칼럼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후보자 과거에 쓰신 칼럼을 쭉 읽어보면서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 칼럼을 쭉 이렇게 관통하는 게 이제 킹핀이라고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구조 잘못되고 보상책이 잘못됐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예로 드신 게 공무원 5천 명, 구급 공무원 5천 명 뽑는데 23만 명이 지원하고 이런 거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동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 특히 공무원 수 늘린 국민 세금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이제까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오셨으면 지금 당장 추경부터 이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추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의원님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래서 예, 예. 저도 뭐 5분 지켜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일자리 80만 이건 좀 잘못됐으니까 정권 초반에 이거는 바로 잡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후보자 그 의원님 말씀의 취지에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이제 그 팩트가 좀 잘못된 건 하나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칼럼에 쓴 거가 문제라고 한 거는 5천 명을 뽑는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라 20만 명이 몰리는 그 사회 보상 체계.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가 다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교사가 돼야 되겠다, 대기업 가야 되겠다는 그런 사회 보상 체계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공무원을 뽑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년 실업 문제,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가 지금 체감 실업이 지금 120만입니다. 전체 청년의 4분의 1이 실업자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 추경에서 추구하는 공공 일자리가 됐든 이거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결국 민간 일자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추경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120만, 23.6% 체감 청년 실업률에 있어서 정부가 지금 해야 될 일들 또 이 어렵고 절망에 빠진 이 노동시장과 청년들에게 그런 역동성과 희망을 주는 그런 측면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오랫동안 경제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생각과 철학이 비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꽤 많은 그 철학과 이 골격에 대해서는 거기에 제가 맞춘 것이 아니라 일치한 점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좀 어드저스를 해야 됐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짧게 묻고 네, 짧게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이 후보자가 경제부총리로서 우리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게 많잖아요. 네. 그거를 100%다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가능하면 국민과 약속을 지키려고 애는 쓰겠지만 그 공약의 우선순위라든지 또는 공약 간의 정합성분을 봐서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의 공약 중에 경제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저는 이렇다고. 이걸 들어봐. 이게 편한데. 이거 좀 해주세요. 이쪽 거 좀 해주시죠. 이게 편한데. 이걸 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되시면 중심을 잡고 네. 정말 이 어려운 경제를 헤쳐나가는데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평생을 그 경제부처의 공무원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가져오신 우리 경제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정책 방향 이런 게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한 그런 거 해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지 그런 건지 의원이 그런 그건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경제 정책의 어떤 비전과 모토는 사람 중심의 지속 성장 경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소득 주도 성장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중요한 축이긴 하지만 또한 축으로서는 혁신 성장 문제들 여기 구조개혁 문제라든지 그거는 제가 생산성 문제 반갑고요. 이건 같이 들어가서 받쳐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책을 꼭 좀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추경에 아까 작용을 역할을 좀 하셨다는데요. 추경에
추경 편성에. 근데 의원님 역할이라기보다는 네 말씀하시죠. 예, 근데 이 공공 부분 일자리 81만 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제가 이제 후보자께서 칼럼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후보자 과거에 쓰신 칼럼을 쭉 읽어보면서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 칼럼을 쭉 이렇게 관통하는 게 이제 킹핀이라고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구조 잘못되고 보상책이 잘못됐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예로 드신 게 공무원 5천 명, 구급 공무원 5천 명 뽑는데 23만 명이 지원하고 이런 거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동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공무원 일자리, 특히 공무원 수 늘린 국민 세금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이제까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오셨으면 지금 당장 추경부터 이 공무원 일자리 늘리는 추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의원님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래서 예, 예. 저도 뭐 5분 지켜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일자리 80만 이건 좀 잘못됐으니까 정권 초반에 이거는 바로 잡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후보자 그 의원님 말씀의 취지에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 이제 그 팩트가 좀 잘못된 건 하나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칼럼에 쓴 거가 문제라고 한 거는 5천 명을 뽑는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라 20만 명이 몰리는 그 사회 보상 체계. 다시 말씀드리면 모두가 다 공무원이 돼야 되겠다, 교사가 돼야 되겠다, 대기업 가야 되겠다 그런 사회 보상 체계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공무원을 뽑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년 실업 문제 보거든요. 근데 오늘 후보자 모두 발언 중에 소득 주도 성장이란 말도 없고 공공 부문 일자리 81만 개 만들겠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적극적인 노동 정책, 고용 창출, 또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혁신 성장이라. 혁신 성장의 말에 대해서는 저는 뭐 굉장히 반갑습니다만은 이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이게 성장의 해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소득 중심 성장은 소득 주도 성장. 소득 주도 예. 성장은 저는 우리 경제 여러 가지 난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채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수요 측면에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소득이나 임금을 높여서 내수를 진작해서 하는 수요적인 측면이고 공급적인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혁신 경제와 그래서 이게 같아 이제 있는 얘기죠.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후보자께서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굉장히 강조해왔던 말인데 그 말을 굳이 모두 발언에 빼고 혁신 성장이란 말을 집어넣은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가운데 이게 후보자의 소신인지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